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폭염으로 좀 식탁 물가가 비상인 가운데 우리 기름값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국인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을 제한하면서 기름값 상승은 물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 부분도 계속 짚어볼 텐데요. 이란 문제 짚어보기 전에 이미 우리 기름값이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란 문제를 별도로 차치하고서라도 국제 유가가 최근 한 8개월, 10개월 사이에 거의 급등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휘발유가 리터당 1,616원, 1,600원을 넘었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지금 1,700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예. 전국 기준으로 1,600원을 돌파, 1,600원대가 언젠가 봤더니 2014년 때였었고 그때 서울도 1,70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3년 8개월 만에 서울만 보면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 그러니까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요. 예. 2016년 1월이면은 한 2년 전 정도잖아요. 그때가 휘발유가 리터당 1,100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1,610원이니까 한 2년 더 예. 압축되면 1년, 한 10개월 사이에 거의 20, 30%가 빠르게 오른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네. 이란산 수입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이제 할 얘기인데 예. 이미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저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이란이 원유 수출길이 막힙니다. 또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건 이상 이 말을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란산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했던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규제를 하면서 좀 줄였다가 예. 이제 2년 전에 풀어주면서 다시 이란과 급속도로 막 교류를 맺게 되면서 지금은 지난달 기준으로 13% 전체 13%. 수입량이 이란에서 예. 수입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월부터 이란 원유를 수출을 막게 되고 수입하면 예. 다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당장 지금 한 2개월, 3개월 만에 저 13%에 달하는 물량을 어디선가 또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수급이 안 맞게 되면은 국내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외 규정을 미국에게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이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은 또 굉장히 많아졌다. 예. 이게 또 하나 물가 상승으로 요인은 또 요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무역을 하고 있는 제3국에 대해서도 네.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예. 하는데요. 이틀 전에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나온 게 일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란을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한다. 그러면서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1차 제재와 2차 제재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예. 바로 도입된 게 이제 1차 제재입니다. 예. 1차 제재는 예. 이제 이란이 달러 거래를 못한다. 쉽게 말해서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가 이란과 수출을 막 할 때 되면 이란 통화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란 달러 그 나라 국가, 그 나라 국가 달러 이란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는데 예. 달러 결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란과는 교역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란과 예. 협조하는 기업들은 미국과도 거래를 못한다라고 예. 해서 그게 이제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1차 제재에 걸어넣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 들어간 뭐 보잉이라든가 뭐 싹싹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제재는 이제 11월에 하겠다라는 건데 11월에요. 네, 하고 예. 바로 그 11월에 뭐가 들어있냐? 이란 원유 수출 금지를.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또 우리랑은 거래를 못한다. 예. 그러니까 11월 이전까지 이란한테 뭐 무릎 꿇어라라고 이제 트럼프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그런 국가는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1차 제재뿐만이 아니라 11월에 있을 원유에 관련한 이란 원유에 관련한 2차 제재도 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가 포함이 되면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두바이유라든지 네. 미국산 원유에 비해서 네. 가성비가 좋다면서요. 그렇죠. 가성비도 좋고 어쨌든 이란은 급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란이란 나라가 전체 수출의 한 70%? 많게는 80%가 다 예. 원유와 관련된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막히면 이란은 그냥 망하는 나라인데 그게 한 거의 10년간 제재를 받다가 이제 뻥 뚫리면서 예. 막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뭐 적절한 가격에 잘 사들이고 했었는데 이제 저게 앞으로 11월부터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커지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이란이 당할 때
가만히 당하지 않습니다. 약간 뭐 지정학적인데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해서 아예 중동에 또 마치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문제아처럼 예. 그 판을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서 아예 중동 원유를 다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 예, 극단적인 전략,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다 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유산을 안 쓰더라도 다른 두바이 어디를 봐도 다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란산 원유 13%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이란의 이 문제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 올랐을 때 예. 여기에 대한 또 하나 우리 국내 휘발유값 상승, 물가 급등 문제 예.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이제 물가 얘기도 했지만 물가 상승이 이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밥상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휘발유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전국 1,600원대, 서울 1,700원대가 왔는데 거의 완전하게 불경기로 가는 때가 한 1,800원에서 2,000원 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 한순간에 정말 경험을 우리가 한 적도 있었죠. 리터당 예. 2,000원 시대, 1,800원 시대만 찾아온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지갑은 닫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뭐 내수 안 좋고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정말로 힘든 상황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봐도요. 이게 이제 생산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뭐 앞서 이제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도 여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가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는 원료비, 재료비 개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예. 물론 석유화학, 조선업종에는 조금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업 전반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란 제재 관련해서도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년 전에 이란 경제 제재 풀리면서 우리 쪽 가전이라든가요, 뭐 예. 자동차라든가요, 타이어라든가요, 이란과 우리가 좀 예. 본의 아니게 꽤 돈독해지면서 뭐 수출입 교역 규모도 커지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또 이제 할랄이라고 그래서 예, 음식 문화도 좀 이제 들어가고 마치 좀 이란을 중동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제재 방침을 보면 그거 다 끊으라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그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란과 수출 교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트럼프 제재는 아예 달러를 넌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에? 그럼 지금 뭐 가전, 냉장고, 자동차 수출했더니 기업들도 이번 1차 제재에 지금 거의 멘붕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래저래 뭐 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혹시 네. 좀 산업별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뭐 생산비 증가가 어느 정도 될지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예. 석유화학 업계는 웃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도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저쪽 중동 쪽에는 이제 그 호재가 됐으니까요. 예. 좋을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이런 제재가 우리에게는 어떠냐? 정유랑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똥이 바로 트이죠. 특히 정유사는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13%까지 수입 비중을 올렸는데 그거 지금 불과 3, 4개월 만에 예.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거죠. 시간이 없는 걸 아니까 더 비싸게 부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내 정유사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순간적으로 사와야 되니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또 중동 쪽을 진출 못하니까 건설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가전, 자동차 꽤 많이 틀어놨더니 중동 쪽 수출 루트들도 다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예. 영암이 굉장히 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란 제재에서 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제 명분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란의 원유를 뭐 수출하면서 수입하면서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또 예외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막 기획재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산자부도 같이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되면야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짤 때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예외 국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이제 바람으로 가져놔야죠. 그래서 예. 적어도 우리는 이제
원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좀 강력하게 어필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로부터 좀 받아내기를 일단 희망해 보는 수밖에 예. 없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 이란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이란 제재가 어제 그제 이제 확정이 되고 어제인데 우리 한국 경제 또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1차, 2차에 나눠서 그 좀 기간을 뒀고 이란과의 협의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뒀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동 문제로 번질 경우에는 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중동 문제는 결국 국제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은 전반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만 따로 보면은 물가가 오릅니다. 예. 밥상 물가에 오르면 한국은행이 결국 지금 안 하고 붙잡고 있었던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미 미국과 역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면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또 이게 위축이 되고 가계부채가 위축이 되면 이 중에 한 60%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예. 이번에 이란 제재를 통한 국제 효과가 만약에 폭등이 한다면 이게 결국은 한국 전반적인 뭐 부동산까지 내수, 뭐 수출 모든 경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이란 문제로만 보면요. 네. 우리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현재로서 뭐 뚜렷한 대응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출 다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 이제 느닷없이 이틀 전, 3일 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얘기를 하면서 팍 촉발이 됐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이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걸 놓고도 예. 또 지금 그 대응책을 짜느라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이란 경제 제재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기업들이 떠맡아 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이게 뭐 어떤 대비책의 문제는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이제 방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